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같이 외치고 시작할게요. 2026학년도 어차피 나는 합격한다. 합격하실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회관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사회관계 공부법을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사회관계 진짜 하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안 잡혀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공부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애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애벌 세탁, 애벌 설거지처럼 이렇게 뼈대를 잡아야 되고 한번 체에 걸러야 되고 애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안에 있는 용어들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설명을 들을 때도 쏙쏙 들리고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아는 거가 딱딱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벌 공부를 한번 돌리실 거고 1회독 때 같이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인아웃 공부, 인아웃 읽기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내가 입력한 거, 읽은 거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해한 거, 외운 거를 자주자주 반복해서 인출을 해주시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짧은 호흡으로 읽다 보면은 지겹거나 어떻게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사라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제일 또 여기서 사회관계에서의 포인트는 나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 뭐 정서는 어떻게 인지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요, 막 돕기 행동은 어떻게 발달하고요 할 때요. 우리 당연히 교사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까? 교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시기는 해야 되지만 그건 문제풀이반이라든지 내가 좀 심화하는 과정에서 하시면 충분하고 지금 당장은 나를 중심으로 그 이론들을 다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인간은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자기에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확실한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나 그 예시를 외웠는데 얘랑 헷갈려 하는 일이 없으실 거고 내가 생각한 얘는 내가 배운 얘는 이건데 이건 왜 적용이 안 돼?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관계에선 특히 나를 중심으로 그 이론을 읽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길리건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나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라 나를 못 보살핀 적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대입해서 암기해 주시는 거 좋고요. 또 정서지능 같은 데서도 정서를 인지에 활용하고 인지를 정서에 활용하래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불안할 때는 얼른 내 상황을 알아차리고 다시 공부로 전환시켜야지 하면서 내가 배우는 이런 이론들이나 이런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내가 현실에서 써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기억이 잘 나실 거니까 그 핵심을 기억하셨다가 우리 응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사회관계에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애벌 공부가 필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조금 구조를 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맨날 스노우볼을 만들어서 굴리세요 하죠.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스노우볼 만드는 시간 이렇게 가져볼 건데 맨 처음에는요. 자, 우리 사회교육이란 거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회교육에 이제 84쪽에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사회교육이라는 건요. 일단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거. 그래서 사회성이 뛰어난, 사회성이 좋은, 사회에서 원만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과학 지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사회교육이든 초등 사회교육이든 고등 사회교육이든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필수로 합니다. 이 친구가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실에서 민주시민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지식들을 이 친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뭐가 있냐면요. 경제 있고요. 지리 있고요. 역사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회 과목인데 왜 또 과학이에요?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의 과학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바라보자, 그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회 현상이라는 것을 과학의 대상처럼, 예를 들면 과학은 우리 물체와 물질 주변 세계를 알아나가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막 연구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실험을 하죠. 그런 것처럼 사회도 분석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분석 대상인 사회를 다 쪼개가지고 경제 교육을 할 때는요, 자원, 시장, 공유 이런 거 알려줘야 되고요, 의사결정하는 거 알려줘야 되고요, 기회비용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하는, 그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들어가 있을 거고요. 지리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거는 유아기니까 이 개념이 자원이란 무엇이란다, 공유란 무엇이란다 하고 개념 알려주지 않고, 그것들이 유아들의 일상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놀이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어디랑 관련이 되냐면 파트 3, 느낌 오시죠? 여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장학 자료에 대부분 이제 의존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그 외에도 전공 서적이나 강론서에 들어있는 뭐 이 지리의 요소, 지리를 공부하는데, 탐구하는데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 당연히 겹쳐요. 왜냐면은 여기서든 교수학습 방법은 다 비슷하잖아요. 직접 체험해 보거나 같이 문제 해결해 보거나. 그러나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언어 배울 때는 언어의 요소 배우고, 신체 운동 건강은 할 때는 동작의 요소 배우죠. 그런 것처럼 그 경제 안에서 중요한 요소들만 잘 외워 나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트 3랑 관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민주시민 양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당연히 유아는요, 사회적 인간이니까 스스로 사회성을 기를 수가 있고,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관찰하고 있다가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적절히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혹시 부족하다면 도와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유아의 그 사회성을 한번 지켜보고, 어떤 발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찾아보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파트 1이랑 조금 더 많이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요, 사회적 기술 이런 거 필요하죠. 우리 사회적 기술의 대표적인 거 친사회적 행동, 돕기, 나누기, 위로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1에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유아 사회 교육은 어떤 접근법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떤 교수학습 모형이 있느냐, 이런 것들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요게 끝에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학이니까 개념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성 발달, 민주시민 양성, 사회적 기술 향상에 전통적으로 계속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중요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점차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한 과목씩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다 봐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우리 유자쌤과 우리 쌤들의 목표는 스노우볼 만들기인데, 파트 1을 조금 아주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먼저 구조를 한번 짜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이쪽으로 와서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사회성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구조 먼저 보면은 사회성 들어가는데, 여기서의 사회성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는 특성, 유아의 특성, 그런 거고. 자, 근데 유아는요, 이렇게 잘해봐 저렇게 잘해봐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공격성을 가르쳐서 나오는 일은 없죠. 그렇지만 유아들은 공격성을 보여요.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격성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성역할도 우리가 남자처럼 해보자, 여자처럼 해보자,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도요, 우리가 딱히 가르치지 않아도
행동을 합니다.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거 호르몬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런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입시켜서 그런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는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얘가 11번이고 얘가 12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개 들어갈 거예요. 그럼 12개 딱 맞죠? 그래서 이미지로 같이 기억하시면 훨씬 수월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유아가요, 딱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누구와? 어머니와 이 관계 형성이에요. 어떤 관계? 애착. 이쪽 줄에서는요, 우리 어린이 스스로 자기에게 중요한 거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는요, 배고프면 짜증나고 엄마 없으면 슬프고 이러한 어떤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 유아들의 정서 발달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정서들은요, 1차 정서는 정말 배고파서 짜증나, 화나, 슬퍼 이런 거였죠. 근데 2차 정서는요, 자아의 증대나 자아의 손상이 포함된 수치심, 죄책감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유아는 이렇게 자아 개념이 생겨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가 스스로 잘 가지고 있을 거고 잘 발달시켜 나가야 되는 거가 첫 번째 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기억을 하실게요. 그래서 애착관계 잘 형성해서 내가 안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정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 긍정적인 자아 개념 가지고서 자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에서는 사실 선생님 저 정체감, 자아 정체감이랑요, 자존감이랑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아 통제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 많아요 하시는데, 사실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 나는 누구냐라는 개념이잖아요. 나를 존중하고 좋게 생각하면 자존감 되는 거고요. 이 나에 대한 감정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일관되게 유지돼요. 그럼 이게 정체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자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하거나 통제하게 된다면 자아 통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섞어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자별로 어떤 용어를 사용했구나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유아가요, 사회에서는요, 혼자만 지내지 않아요. 이렇게 친구랑 만나야 돼요. 만나면서요, 이 친구의 마음도 알아줘야 되고, 이 친구랑 놀려면 이 친구의 감정도 읽어줘야 되고, 이 친구의 생각도 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 뭐예요? 맞아요. 사회인지. 왜냐면요, 일단 내가 친사회성, 여기 먼저 쓸게요. 친사회성 필요하고, 그 다음엔요, 도덕성. 맞아요. 도덕적인 행동, 친사회적인 행동 하고 싶어도 저 친구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지 발달이 돼야 돼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회관계 안에서 나의 인지가 발달해야 저 친구 머릿속에 어떠한 정신적 표상이 있어. 나 그거 알아볼 수 있어. 그럼 그 친구에게 적절하게 제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인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맞아요. 셀만. 그래서 셀만의 조망 수용 능력 있었죠. 그 다음 누구 있어요? 호프만은 공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웰만은요, 이름 자체는 사실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마음 이론이 유명하고요. 자, 이렇게 만 똑같죠? 만만 삼형제로 가요. 우리 사회인지 누구? 만만 삼형제. 그래서 셀만, 호프만, 웰만. 사회인지 누구예요? 셀만, 호프만, 웰만. 이렇게 갈게요. 셀만은 자사반상사 해가지고 우리 조망수용 봤었고, 공감은 총체적인 공감에서부터 점차 타인의 삶에까지 공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웰만은 믿음 심리, 바람, 믿음 심리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유아가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진실된 믿음을 알아나가는 게 마음 이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인지 어떤 삼형제? 만만 삼형제. 만만 누구? 셀만, 호프만, 웰만. 좋아요.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친사회성은요. 친구 우리는
칭그칭그. 자, 친서희성 왜 필요해요? 누구 사귀려고? 친구 사귀려고. 이 친구의 마음도 알았으니까 이제 친구에게 적합한 어울리는 친구를 위한 행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칭그칭그여서 누구냐면요. 먼저 콜버그고요. 그 다음은요. 아이젠버그예요. 다만 여기 한 명이 N 해서 누구 붙어요. 그러나 우리 암기하기 쉽게 콜버그, 아이젠버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물리적 강화에 의한 막 하면서 메리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친사회성이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예 이퀄 해가지고요. 우리 3개 외웠죠. 어떤 행동 있어요? 그쵸. 나누기, 돕기, 위로하기. 그래서 우리는 이 2명은요. 돕기 중심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일단은 아이젠버그는 확실히 알죠. 메리가 파티를 가는데요. 친구가 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도울 거야 말 거야 물어봤죠. 그렇게 하실 거고 여기는 바탈과 콜버그잖아요. 그래서 바탈과 콜버그는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할게요. 자 우리가 비탈길에 있는 휠체어 탄 친구를 만났어. 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아, 나 도와줄 거야. 나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 아, 나 안 도와줄 거예요. 왜? 뭐 아무도 도와주라고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너 도와주고 오면 사탕 줄게. 그럼 저 도와줄 거예요. 몇 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휠체어, 비탈길 휠체어 해서 콜버그, 아이젠버그, 자 친사회성 칭그칭그, 콜버그, 아이젠버그 이렇게 2명 외우고 가실 거고 자 도덕성은 여기는 규칙성이 없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 피아제 그리고 콜버그, 길리건이에요.